고2 문제고 이과 학통 프린트 통계적 추정 40번부터 48번까지 풀이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풀이를 하기 앞서서 이 단원을 간략하게 한번 사용할 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원이 통계적 추정인데 통계적 추정은 단원 명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추출과 추정. 추출과 추정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추출은 추정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을 만들어 놓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를 명심을 하고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이 문제가 얘는 추출 문제구나, 얘는 추정 문제구나, 그러면 추출이면 얘는 뭘 사용하면 되겠구나, 추정이면 어떤 공식을 사용하면 되겠구나, 요런 것들을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추출이면 뭘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는지를 먼저 알려주겠습니다. 추출이라면 얘는 무조건 문제 말미에 확률 구하여라, 이게 키포인트야. 아니면 확률을 주는 거지. 어쨌든 추출은 확률과 관련이 있는 거고 얘는 실내 구간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 구간을 구하여라, 이 얘기 전부 다 추정이죠. 실내 구간을 추정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내가 문제를 풀 때 스스로가 이건 추출이네, 추출 문제니까 확률 구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여기서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일단 모집단을 알려줘. 모집단이 어떤 분포를 따른다. 평균 M, 표준 편차 시그마, 분산 시그마 제곱. 여긴 분산 쓰는 거예요. 시그마 제곱. 시그마는 표준 편차야.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서 N개 추출, 임의 추출, 이런 표현이 나올 거고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요걸 만들 수 있어야 돼. 표본 평균들의 분포. 그러면 얘는 똑같구나, 이게 내용이에요. 모집단의 평균, 즉 모평균이지, 모평균과 표본 평균이 똑같구나, 이 집단은, 표본 집단은. 그리고 분산은 n으로 나누면 되는구나, 얘를 n으로 나누면 돼. 근데 우리 이거 제곱꼴로 쓰려고 n분의 시그마 제곱을 제곱으로 묶으면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 가지고 표준화해서 평균을 구하죠. 얘 가지고 뭐 해서 구해? 표준화 해서 평균이 아니라 확률을 구하죠. 표준화하는 방법은 변량 빼기 평균 나누기 표준 편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을 구하는 게 이 문제의 키 포인트다. 그 다음에 추정 단어는 이제 표본 평균 1개 주고 표본의 개수 주고 표준 편차 주고 그래가지고 신뢰도 상수 알파도 주고, 얘는 신뢰도 상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뢰 구간을 구하라, 이렇게 나오지. 그 신뢰 구간은 x바 빼기 알파 신뢰도 상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거 공식에 집어넣기만 하면 돼. 정규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요 공식을 외워두시면 이게 신뢰 구간이다. 특히 이 알파를 어떻게 준다? 신뢰도 상수를.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주죠. 이런 식으로. 얘가 1.96이 만약에 0.95다 이렇게 나오면 얘는 95% 신뢰도 상수 알파를 1.96으로 해라. 이런 뜻이야. 여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신뢰 구간의 길이. 얘는 여기에서 여기를 뺀 게 길이잖아. 그래서 이거 빼면 두 마리 신뢰도 상수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흐름이 이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문제를 풀 때 추출인지 추정인지를 먼저 봐. 그걸 알 수 있는 거는 문제 말미에 확률을 구하라 또는 확률을 주는 거, 아니면 신뢰 구간을 추정하여라, 신뢰 구간의 길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 추정 문제구나. 그래서 추출 문제는 모집단에서 이 분포를 만들어내는 게 핵심. 이 분포 만들어내면 표준화해서 확률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엔 추정 단원에서는 요 공식 외우는 게 핵심. 이 공식 자체가 핵심이에요. 이게 왜 나오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보다는 이 공식을 외워두시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도 외워두세요. 그냥 단순히 요거에서 요거를 뺀 게 신뢰 구간의 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겠습니다. 40번. 어느 회사에서 수명 2000이 평균, 표준 편차 200,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느 회사에서 생산한 모든 현관등의 수면, 즉 모집단이 되는 거야.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 2000, 표준 편차 200. 선생님처럼 이렇게 쓰는 습관. 그런데 여기에서 N개를 이미 추출을 해가지고 표본 평균들을 X바라고 하면, 그러면 X바 분포는 이렇게 되겠지. 2000 똑같이 오는 거고, 표본 평균들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고,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죠.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읽어요. 요거 시그마라고 읽는 거야. 그래서 요거 시그마라고 읽은 거예요. 당황할까봐. 그러면 요 녀석 확률 구하라 그랬지? 아, 얘는 추출 문제구나.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거 확률 구하려면 뭐 하라고? 표준화. 그러면 표준화 하려면 얘는 처음이니까 이렇게 쓰지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씁니다. 요 녀석 요런 포맷을 만들고 표준화 하려면 여기에다가 평균 빼고 다 똑같이 빼야지. 그리고 표준 편차 나누고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요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Z가 되는 거야. 이게 약속이거든. 표준화 변수 Z로 바뀌고, 얘는 그러면 앞으로 이거 빼면 마이너스 100에다가 이거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역수를 곱한다고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에 200분의 루트 n을 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n 되고요. Z 얘는 100이니까 100 곱하기 200분의 루트 n이니까 2분의 루트 n이 되겠죠. 와, 이건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는 반대네.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 표 그래프를 한번 생각하면 여기 표준 정규분포표는 가운데가 0이에요. 여기가 Z축. 그러면 지금 이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이 넓이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이 넓이를 준 거지. 근데 얘는 좌우 대칭이니까 요 한쪽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0.9 이상이 되려면 여기가 0.7
0.45 이상이 돼야죠. 그래서 문제에서 0.45가 될 수 있는 여기에 값을 준 거야. 얼마라고? 1.65라고. 그러면 아하, 요 녀석이 1.65가 되면 되겠구나. 이상이 되면 되겠구나. 그러면 넓이가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루트 n 2 곱하면 3.3 3.3 제곱하면 10.89 그래서 n은 11 되겠습니다. 최소 11개는 뽑아줘야 된다. 끝. 41번 이거 9죠. 9제곱 여기에서 얘는 n이죠. 324를 이미 추출했다. 그런데 확률 줬어. 이거는 추출이야 추정이야? 추출이지. 추출. 그래서 모집단 x가 정교분포 0하고 9제곱을 따르는데 n을 324개를 뽑았어. 그러면 표본 집단 x반은 표본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고 쟤는 324는 뭐의 제곱이야? 324는 18의 제곱이죠? 그래서 18분의 9 전체 제곱 2분의 1 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요 확률 x바 요게 0.017보다 작대. 그럼 얘 표준화해야 돼. 얘 이제 바로 Z로 바꿔도 되겠죠? 양변에 0 빼고 2분의 1의 역수를 곱한 거야. 와, 2K 되겠네. 다시 K 빼기 0에 2분의 1을 한 거야. 그래서 요게 2K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2K보다 작거나 같은 게 0.017이 된 거야. 그럼 얘를 그림에서 한번 보면 얘는 항상 가운데가 0이라 그랬어. 그러면 이건 좌우 대칭이니까 이 반절 넓이가 얼마냐면 0.5야. 전체 확률 총합은 1이니까. 그런데 문제에서 얘가 2K보다 작은, 그럼 2K의 위치가 만약에 여기면요. 2K가 만약에 여기면 이거보다 작다라 그러면 0.5보다 무조건 커. 그런데 얘는 0.5보다도 훨씬 작지. 0.017이니까. 그러니까 2K는 양수 쪽이 아니라 음수 쪽이었다는 걸 먼저 눈치채야 돼요. 여기에 2K보다 작다 했더니만 이게 0.017보다 작아진 거야. 요게 이해되시죠? 요 뜻이. 그러면 여기가 0.017이면 여기 반절은 0.5니까 요 녀석 남은 부분은 0.483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 준 거야. 아, 이거 0.483 나오는 양수 부분 숫자를 줬네. 0.483 나오는 양수 부분 숫자가 2.12라고. 여기가 0.483이야 또. 그러면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좌우 대칭이니까 2K는 마이너스 2.12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 녀석이 이거 값보다 작아져야 되니까 이쪽으로 더 가야 돼. 면적이 작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2K는 이 녀석 값보다도 더 작은 쪽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2 나누면 마이너스 1.06. 그래서 실수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06 되겠습니다. 42번 A고등학교 평균 표준 편차 A인 정규분포라 그랬으니까 쟤는 모집단. 얘가 평균 60, 표준 편차 15. 여기는 항상 분산 쓰는 거예요. 표준 편차 제곱. 그런데 여기에서 9명을 이미 추출을 했대.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라고. 9명을 이미 추출을 하면
표본 평균의 분포는 당연히 모집단하고 똑같고, 얘를 루트 씌우면 3이니까 3분의 15 전체 제곱, 즉 5제곱 이렇게 바뀌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얘는 표본 평균이야. 얘도 사실 몸무게인데 얘가 평균이었지.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이 평균값 60이라는 거는 사실 전체 학생이 10명이면 10명의 무게를 합친 게 아니라 한 명당 무게가 평균적으로 60이 나간다는 거지. 이해돼? 9명 뽑았다고 해서 이게 9명 무게를 합친 건 아니잖아. 9명의 무게를 합쳐가지고 9로 나눈 게 평균적으로 60이 나왔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 한 명의 무게지. 한 명의 평균적인 무게. 그런데 지금 얘는 적재 중량 mkg 이상이라고 하면 그거는 당연히 이 mkg 이상이 된다라는 녀석은 9명 무게의 합계를 얘기하는 거지. 얘는 누굴 얘기하는 거라고? 9명이 탔어. 그 9명의 무게 합계지. 합계. 얘가 그럼 60kg만 해도 삐 울리게 된다 그러면 이건 뭐 엘리베이터 탈 수 있겠어요? 승강기 탈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60 곱하기 9하면 뭐 적어도 5,400 이런 식으로 돼야지. 5.4톤 뭐 이런 식으로. 아닌가? 540 540kg 이상이면 경고음이 울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말이 되는 거지.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한 명의 무게다. 얘는 적재 중량은 9명의 무게라고 보는 9명이 탑승할 때니까 9명의 무게라고 볼 수 있지. 총합. 그래서 얘가 mkg 이상이면 그 경고음이 울릴 확률이 5%다 그랬으니까 확률은 P고 얘가 nkg 이상이면 울린다 하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기호는 뭐냐면 9명이 탑승했을 때의 평균적으로 이거니까 9명의 총 무게 9x바가 들어가야지 맞는 거야. 그러면 쟤는 이제 9를 나눌 수 있겠죠. 저거부터 세팅을 잘해야 돼. 그러면 얘를 이제 확률 구하려면 무조건 표준합밖에 없었어. 그래서 여기에서 얘를 z로 바꿔주려면 9분의 m에다가 평균 60 빼주고 표준 편차 5를 나눠주면 z로 바뀌는 거지. 그랬을 때 이게 5%다. 0.05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값이 어디쯤 있어야 되느냐. 요 값을 알파라고 할게요.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표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0이지. 요건 Z축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큰 게 0.05가 나온다는 거 아까 전문제수도 했지만 이거 음수 쪽이면 안 돼. 알파가. 그럼 0.5를 넘어. 얘는 0.05밖에 안 돼. 그러니까 알파라는 녀석은 여기쯤 있었다는 거고 이게 0.05야. 그러면 얘가 나머지 부분이 0.45. 그래서 0.45가 되는 숫자를 알려준 거야. 그래서 이게 1.6이 됐구나. 그럼 요거 이제 그대로 방정식만 세워서 풀면 돼요. 5분의 9분의 m 빼기 60이 1.6이 됐구나. 그러면 양변에 5를 곱하고 5 곱하면 8이죠. 60 넘어가면 9분의 m은 68에 48이니까 480 여기에 9를 곱하면 4320 되겠습니다. (4320)
4톤? 너무 많은데 답 한번 확인해 보세요. 43번을 보면 표준 편차 1이래. 이렇게 써. 그 다음엔 144개 이미 추출했대. 그러면 n은 144 이렇게 써. 이건 이제 조사했더니만 평균이 얘라는 건 얘는 표본 평균인 거야. 이렇게 써. 그런데 얘가 99% 신뢰 구간을 구하래. 신뢰 구간, 추정 문제구나. 99% 신뢰도 상수는 3을 사용하여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얘는 그냥 이렇게 답이에요. 100 공식에다 그대로 넣으면 돼. 빼기 신뢰도 상수 알파 루트 n분의 루트 144 12네. 시그마 1 여기서부터 100 빼기 얘는 4분의 1 되네. 플러스 이거 약분해서 4분의 1 쓴 거야. 그러면 이제 답을 마무리하면 너무 크게 썼네. 100에서 4분의 1은 0.25죠. 그러니까 99.75부터 100.25 이렇게 끝 되겠습니다. 자, 44번 보면 신뢰 구간 줬어. 얘도 추정 문제야. 그래서 표준 편차 5 이렇게 쓰라고. 표준 편차 5 그리고 n은 n이고 그 다음엔 평균 13.2 그래서 전체 평균 m을 조사했더니만 이거고 99% 신뢰도 상수는 얘를 사용하라 그래.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에서 얘를 뺄게요.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잖아. 14.06에서 뺄게요. 12.34 그러면 1.72가 나오죠. 근데 이 1.71은 두 마리 신뢰도 상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구한다고.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2 나누고요. 0.8는 2.58 루트 n은 요거고 시그마는 5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루트 n을 1로 곱하고 0.86을 이렇게 나눠버리면 식은 루트 n은 0.86분의 2.58 곱하기 5 위아래 100을 곱하면 86분의 258 곱하기 5 그러면 일단 5를 분자를 계산을 하면 1290 되죠. 이걸 86으로 나누면 우와 딱 떨어져. 15야 15.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n은 225 되겠습니다. 이렇게 숫자 맞춰놓은 거지 뭐. 근데 이제 이거 평균 표본 평균은 왜 줬냐? 요거에서 요거 빼면 두 마리가 아니라 그냥 바로 이게 나오겠지. 한 마리가 나오겠죠. 이렇게 구해도 된다. 이런 거지. 뭐 쓰잘데기 없는 정보긴 해요. 이건 안 줘도 돼요, 사실. 요것만 있으면 우리 이거 빼면 신뢰 구간의 길이 나오니까. 다음 45번은 신뢰 구간이라 그랬으니까 추정 문제인데 99% 신뢰 구간을 구하려고 그러는데 신뢰도 상수 안 줬네요. 또 잘못된 겁니다. 원래 줘야 돼요. 2.58로 할게요. 그냥 2.58로. 자, 그러면 n은 문제에서 400이라고 그랬고 400명 이미 추출. 이 녀석의 평균은 60, 표준 편차는 18 이렇게 줬어요. 신뢰도 상수는 2.58로 할게요. 그러면 얘는 신뢰 구간
9%로 하면 표본 평균 60에서 빼기 신뢰도 상수 2.58 곱하기 누트 n 누트 400 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요게 이제 부호만 바꾸면 돼. 가운데 2.58 곱하기 20분의 1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요 녀석이 60 빼기 요거부터 계산을 하면 이거 2 나누면 10분의 9잖아. 0.9 0.9를 여기다 곱하면 2322의 소수점 3개니까 2.322 이거를 이제 여기는 더해주기만 하면 되니까 62.322 이런 식으로 되겠네. 얘는 57.678 이렇게 될 테고 62.322 시험 시간에 이거 계산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답이 46번은 44번과 똑같아요. 44번과 똑같네요. 중복 문제입니다. 패스. 47번은 실내 구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건데 실내 구간 길이 공식이 뭐였어? 두 마리 실내도 상수 루트 n분의 시그마란 말이야.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가 1인 녀석이 n은 100개, 표준 편차는 2였다고. 그러니까 얘가 1은 2알파 루트 100분의 시그마였어. 그런데 얘를 실내 구간의 길이를 2로 바꾸고 싶은 거야. 얘를 뭘로 바꾸고 싶어? 2로. 그럼 얘를 몇 개 뽑아야 되느냐 이 얘기인데 2로 바꾸려면 결국 양변에 2를 곱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 2를 곱하면 2 알파 루트 100분의 시그마 여기에다 2를 곱한 거거든. 요 2가 여기로 들어가면 2분의 1로 들어가지. 근데 루트 안으로 들어가면 4분의 1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양이 요런 식으로 될 거야. 얘는 25. 그러니까 아하, 실내 구간의 길이가 1인 거를 2로 바꾸려면 100명에서 25명만 뽑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죠. 이거를 이제 말로 하면 실내 구간은 실내도 상수에 비례하고 루트 n에 반비례한다고. 그러니까 요게 2배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2분의 1로 주는 게 아니라 루트 2분의 1로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 길이가 2분의 1로 줄어들려면 이 n이 4배 늘어나야 돼. 여기에 4n이 들어가지 4가 2분의 1이 나온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반비례야. 반비례.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길이는 줄어드는데 루트니까 제곱을 해줘야 돼. 우리가 해주고 싶은 만큼의. 그러니까 얘를 2분의 1배로 줄이고 싶으면 이 녀석을 4배를 뽑아야 되고 얘를 반대로 이 문제처럼 이 녀석을 2배로 늘리고 싶으면 얘는 2분의 1배를 하는 게 아니라 루트가 있기 때문에 4분의 1배를 해야 되는 거야. 요게 들어갔을 때 루트 안으로 제곱해서 들어가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제곱 반비례라는 걸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48번 모평균 50, 표준편차 10인데 여기서 크기가 n인 이 표본을 추출하여 요거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가 2 이하가 되도록 하고 싶대. 그러니까 이거를 일종의 최대 허용 오차라고 그러는데 최대 오차. 얘를 공식을 한번 떠올려 보면 우리 왜 이거 이제 내가 부등식으로 쓴 적이 없는데 실내 구간 공식 보면 이런 모양으로 돼 있거든.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모평균 표본평균 플러스 알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요거를 표본평균을 빼. 표본평균을 빼면 얘는 m 빼기 x바 표본평균 빼면 없어지고 얘만 남겠지. 요런 식으로 될 거거든. 근데 이거 부호는 반대고 절대값은 똑같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어떤 녀석이냐면 이런 게 있어. 그럼 우리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 절대값 x는 1보다 작거나 같다로.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 녀석을 절대값을 씌워버려서 여기다가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 어떤 두 수의 차는 절대값을 씌우지. 그게 2 이하. 얘가 2가 됐다는 거죠. 얘가 2 이하. 그러면은 여기다 넣으면 돼. 95%였으니까 95% 신뢰도 상수 1.96 넣고요. 그 다음엔 루트 n 넣고요. 표준 편차는 여기에다가 10 넣으면 되죠. 이게 2. 근데 요게 2 이하가 됐다고 했으니까 요게 분모에 있잖아. 그러니까 요게 2보다 작아지려면 이렇게 부등호 이렇게 하면 되죠. 그렇죠? 2 이하라고 했으니까 요 2라고 하면 되겠네. 근데 사실 뭐 부등호는 별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얘를 1로 곱하고 양변 2로 나누면 1.96 2 나누니까 10은 5가 되고 여긴 루트 n이 되겠죠. 그래서 먼저 1.96과 5를 곱하면 9.8 되죠. 9.8 얘를 이제 제곱하면 얼마가 돼? 96.04가 되지? 96.04 그러면 n은 97개 이상은 뽑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끝. 수고하셨습니다.